자, 지금 다시 제가 세포 족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DNA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서로 다르게 조리할 수 있는 셰프 유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셰프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은 유전학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이 제가 유전학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만약에 이 예쁜 꼬마 선충의 DNA 속에서 요리사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음식, 즉 뭔가가 문제가 생긴 생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실험이 바로 돌연변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돌연변이 기법을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발굴해냅니다. 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영어로는 린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연구자들이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를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돌연변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쁜 꼬마 선충의 배아 발생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발생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속에서 진행되는 배아 발생이,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뒤에 진행되는 후배아 발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아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문, 영어로는 vulva의 형성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많은 동물들처럼 알을 낳는데요. 이 알을 낳는 구멍이 바로 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문이 알 속에서 진행되는 배아 발생이 아니라 알에서 깨어나고 난, 말하자면 예쁜 꼬마 선충의 사춘기 혹은 청소년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후배아 발생, 즉 사춘기 시절의 발생을 조절하는 셰프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벌레가 무사히 알에서 깨어날 수 있지만 이 음문이 사춘기 시절 동안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은 낳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한 돌연변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 시절에 원래 만들어져야 될 음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벌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을 뱃속에서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자웅동체가 있어서 스스로 정자와 난자를 한 몸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원래는 자가수정이 돼서 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알이 음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문이 사라지게 되면 비극적으로 알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결과 새끼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끔찍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태어난 새끼들이 엄마의 몸을 다 먹어서 어미를 죽이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벌레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벌레 주머니라고 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돌연변이들을 찾아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족보가 꼬인 돌연변이 유전자가 시드니 브레너의 연구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린4와 또 다른 하나는 린14이었는데요. 린4 유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후배아 발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기 후배아 발생 단계에서 후기 후배아 발생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어린 그 사춘기 시기에 발생 패턴을 되풀이하는, 그래서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돌연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린4라고 하는 유전자와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서로 미묘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린4 유전자들에서는 시계가 계속해서 안 가고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였다면 린14는 아예 시간을 건너뛰어버린 그런 정반대의 표현형을 보였고요. 두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망가뜨렸을 때 린4의 이상한 효과는 사라지고 린14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린4와 린14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유전자라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린4와 린14이라고 하는 우리 발생을 조절하는 셰프에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들을 발굴하고 나서 도대체 이 셰프들이 누군가, 즉 셰프 유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전자, 족보가 꼬인 유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연구자들이 바로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하신 분들이자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빅터 암브로스 교수님과 게리 루브큰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